저희가요 새로운 코너를 준비를 했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상큼한 코너입니다. 시걸마 오윤의 비상한 시선인데요. 네. 대한민국 엄마들과 유권자 연대 대표로서 화제가 되는 뉴스, 인물을 점검해보는 그런 코너거든요. 네. 최근의 정치 관심사는 어떤 겁니까? 정말 코로나19였는데 네. 지금 코로나2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아주 지겹고 너무 힘들고 이거에 관련해서 이제 또 아이들에까지 백신을 맞춰야 되고 또 방역 백신 패스 이슈도 있고 해서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가장 엄마들에게는 좀 뜨겁고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방역 패스 논란. 유권자로서 또 아이 엄마로서 그 네. 정부의 방역 지침 중에 가장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저는 우선 방역 지침에서는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필요한 부분은 좀 강력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엄마들의 입장은 부모들의 입장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어른들이 저질러 놓은 이 문제잖아요. 이 코로나라는 것이. 그것 때문에 마스크까지 쓰게 하는 것도 너무 미안한데 심지어 여기서 백신까지 맞아야만 하는 아이들이 그런 상황이 굉장히 미안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까지 백신을 맞지 않고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식 있는 어른들이 앞장서가지고 백신도 다 잘 맞고 방역 수칙도 잘 지켜서 진짜 올해 여름 안에는 제발 이 코로나를 안 보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또 가짜 뉴스라든지 출처가 불분명한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언론들. 저는 그런 언론들이 너무 큰 잘못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주변에도 막 백신 음모론 이런 거 믿고 매일 포스터하는 친구가 있어요. 가짜 뉴스에 대한 엄단 그리고 우리 그 정부가 세운 방역 지침을 좀 철저하게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들이 백신 맞지 않아도 될 정도로 빨리 코로나 상황이 종식됐으면 좋겠다. 네. 예. 우리 시걸마 오윤의 비상한 시선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윤석열 후보는 QR코드 인증도 안 해서 과태료를 받은 후보잖아요. 이건 누구나 국민들 가면 QR코드 어렵지만 힘들지만은 하고 들어가는데 이걸 안 해서 과태료 받은 후보가 윤석열 후보란 말이에요. 그 윤석열 후보가 그냥 입만 열면 마스크를 대화 안 한 데서는 마스크를 벗어주라, 뭐 백신 패스를 넓혀주라, 뭐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후보가 돼가지고 선동을 하고 있어요. 표가 된다고 하면 과학도 무시하고 과학도 과학도 무시하고 침대도 과학이다. 침대는 과학이다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할 정도로 과학도 무시하고 감과 가짜 뉴스에 퍼뜨리는 바이러스예요. 윤석열 후보가 진짜. 저는 김재현 후보자님이 웃을 때마다 뭔가 연대에 가입시키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왜 웃으신 거예요? 뭔가 너무 기가 막히셔서 웃으신 건가요? 아니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청소년 예. 청소년 방역 패스 그 문제는 사실은 심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금 코로나19가 사실 청소년들은 감염이 되더라도 거의 증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그 오미크론, 최근 우세종인 오미크론의 경우에는 더더욱이 뭐 감염이 되더라도 청소년은 감기보다 약하다 이런 백신을 맞지 않아도요? 백신을 맞지 않아도 아니 그게 확실합니까? 아니고 네. 감염이 되더라도 네. 확진자가 되어서 감염이 되어도 그 증상이 경미하거나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백신을 맞지 않으면 뭐 독서실이나 지금은 조금 해제됐지만 독서실이나 못 들어가게 막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이제 백신을 맞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부작용은 나이 어린 사람들이 부작용은 커요. 뭐 며칠 동안 아프거나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그 청소년들에게 백신을 강제로 맞도록 하는 조치가 돼버렸죠. 일종의. 근데 나는 내 아이에게는 백신을 맞게 하기 싫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제 그런 부작용 때문에 겁나잖아요. 뭐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 내가 부작용으로 잘못되더라도 참을 수는 있는데 내 아이가 부작용으로 잘못되는 거는 나는 원치 않는다.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증상이 크지 않기 때문에 뭐 또 요즘은 또 먹는 약까지 나왔잖아요. 그랬는데 백신 패스는 주로 청소년들이 집중적으로 가는 쪽에 이제 점점 막 바리케이트를 치듯이 그 백신 패스를 하니까 이게 이제 반발이 심한 거거든요. 이게 비과학적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강제화해서
그 백신 패스를 처음 시행할 때 굉장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결국 정부도 그걸 인정하고 조금 줄였잖아요. 그 대상을. 그런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또 잘했다. 이런 걸 좀 줄이는 거는 잘했다. 정부가. 대상을 네. 백신 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좀 축소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영업시간을 9시까지만 해라. 그렇게 하니까 영업에 그 방해되는 정도가 너무 크다. 근데 10시로 했을 때 과연 과학적으로 이것이 그 과학적이라고 나왔던데 어제 뉴스 보니까 인원 제한을 푸는 것이 영업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는 더 확진자 수를 줄인다는 결과가 나와서 그렇게 지금 발표된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있잖아요.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무슨 조치를 했는데 이때는 인원수가 늘었다. 확진자가 늘었다 줄었다 그걸로 이야기한 거잖아요. 단순히.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외에 많은 변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변수를 다 고려하기에는 우리 오미크론이 오고 있습니다. 저기 그 오미크론 증상이나 이게 중증도로의 발전 상황이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기에 뭐 이런 것 같다라는 그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과학적으로 완전히 확증되고 입증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시청자 이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학부모들의 생각이 그렇다 이 예,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대선 후보들이 모두가 다 코로나19와 관련된 공약을 내놓습니다. 네. 방역 패스가 굉장히 큰 화두인데 글쎄 일단 우리 오 가수님께서는 네. 가장 눈에 띄는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공약 어떤 걸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 분 다.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님들이 이제 소상공인이라든지 방역 패스를 뭐 철회하자, 뭐 완화하자라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의료시설이나 의료인들, 특히 간호사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상이라든지 제대로 된 그런 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게 좀 아쉽고요. 네. 마음에 든 것은 이제 뭐 부분이 아닌 전부 금융보다는 재정을 지원해주고 사전에 손실보상 해준다는 이재명 후보랑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비과학적 방역 패스를 철회하자라고 했는데 요거는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럼 과학적인 방역 패스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게 만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으면은 좋겠다. 과학적으로는 요렇게 하면 패스가 비과학적이다 이 말이에요. 방역 패스 자체가 문제다. 그렇군요. 그 얘기는 동의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자님이 얘기했었던 뭐 소아 청소년 백신 패스 보류, 이 보류. 그러니까 소아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이 백신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정말 새 후보자님이 조금 더 백신 패스가 아니고 이게 방역 패스예요. 방역 패스 보류. 예.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떤지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의 소견은 어떤지 그런 근거들에 맞춰서 유연하게 좀 대책이 다른 마련되면 나라는 좋겠습니다. 마스크도 안 끼고 다녀요 지금.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방역 패스 철회 이거 윤석열 후보나 또는 안철수 후보의 방역 패스 보류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마스크를 쓰지 말자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데 저는 이거야말로 아니 그게 아니고 방역 패스 처리하자, 방역 패스 중단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대선 후보가 그런 주장을 할까? 난 이해가 안 돼. 예를 들면 뭐 9시 아까 이야기했던 9시가 아니라 10시가 좋겠다라든가 또는 6인이 아니라 4인이 아니라 6인이 좋겠다라든가 이런 건 저는 대선 후보이든 정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인데 마스크를 껴야 된다 안 껴야 된다라든가 이런 내용은 과학의 영역이잖아요. 보건으로. 아니 마스크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방역 패스 자체가 비과학적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를 한숨을 쉬셨어요. 제가 말씀드려보면 정말요. 네네, 우리 탁 박사님. 그 방역 패스가 비과학적이라는 것은 정부가 인정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백화점이나 마트에 들어가는데 방역 패스가 필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판사가 정부 대표한테. 판사 이렇게 물은 거예요. 99%가 그러면은 백신을 맞으면 괜찮은 것인가? 그랬더니 정부에서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안심할 수 없다. 그러니까 판사가 그럼 효과가 없다는 얘기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해제된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지금 방역 패스만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그 법정에 가서는 효과가 없다고 인정했어요. 전 국민의 99%가 맞아도 안 된다. 그럼 어쩌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효과가 없다가 아니라 완전하지 않다라고 그렇죠. 그 했겠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하지 않은 거 가지고 그렇게 강요할 수 없죠.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비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부가 그 정도의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도 없고 이 얘기고요. 두 번째는 9시, 10시의 문제는 왜 과학적인 걸 따지는 거냐면요.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지는 것은 인간의 흐름을 될 수 있으면 줄이면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9시, 10시보다 9시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10시에 문을 닫는 것보다 9시에 문을 닫는 것이 흐름이 적어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줄일 수 있다. 접촉을 줄여서 이런 얘기인데 지금 외국에서는 해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고 흐름을 줄이는 게 아니라 모이는 사람의 인원수를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흐름은 풀고 인원수를 줄이자.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관해서도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과학적인지에 관해서 전문가들이 묻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쪽도 아니에요, 지금. 외국에서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보는 건데 근데 서로 공적을 할 때는 과학적이라고 공격해요. 비과학적이다 이런 과학을 가지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그런 과학적이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신뢰를 못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아무도 전문가도 없는데 근데 왜 이런 분명한, 논리를. 분명한 사실 정부가 들었으면 네. 우리 탁 박사님의 말씀을 좀 정부가 들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분명한 준비를 해봤어요. 사실은 우리가 믿을 거이 지금은 치료제가 나오기 확산되기 전까지는 백신밖에 없잖아요. 백신과 마스크 마스크.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해서 누구나 동의하지만 그걸 강제할 필요까지 아니 있느냐에 관한 그런데 청소년이 맞으면 매우 불안할 거다라는 이거잖아요. 지금 이 제목에서 걸린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청소년이 맞아도 안전하다라고 했고 불안하고 위험하다는 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정부의 보건 방역 정책을 따라주는 게 맞죠. 근데 거꾸로죠. 지금 증상이 없다고 주장하잖아요. 아니. 증상이 있거든 지금 있는데 내 아이가 이렇게 되기를 겁내서 차라리 맞히지 않고 집에도 내보내지 않고 그러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나 하면 저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이 숙주가 되어서 나머지를 공격한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러면 백신을 맞은 사람은 완전하다면 공격을 하든 말든 나는 괜찮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죠. 백신 맞아도 걸려요. 공격을 당한다는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게 비과학적이라는 거지. 네. 판결문 보면 그 내용이에요.